경제적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시 이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돌잖아요. 광고 단가표가. 네. 근데 2013년도 광고 단가표에서 남녀 1위가 장동건, 고소영 씨로 된 저는 파일을 봤어요. 근데 고소영 씨는 사실 좀 많이 아래로 갔었는데 급상승을 했고 장동건 씨도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 수직 상승을 했고 해가지고 둘이 굉장히 선남선녀가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또 각자 뭐 연기도 하고 CF도 찍는데 이왕이면은 한 번 찍을 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동반 CF도 가능하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는 이제 CF가 이렇게 부부가 같은 브랜드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 두 사람은 참 부부가 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기진 PD는 또 최수종 하이라 커플하고 이제 가까우시잖아요. 일본 보면은 스타가 결혼하면 하루 종일 중계 방송을 하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두 사람이 당대 아마 십몇 년 만에 신성일 엄영란 이후에 최대 화제 커플이었어요. 특히 하이라 씨가 사랑이 뭐길래가 대박이 난 다음에 시청률이 딱 끝나자마자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그 당시 부장하고 이난기 부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해봐라. 해갖고 결혼식을 시작부터까지 다 중계를 하고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갖고 이제 뭐 식장부터 결혼식 전체부터 신혼여행부터 모든 걸 다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같이 가게 되고 이런 사건이 났는데 문제는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난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결혼식 하면 스타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비공개를 하죠. 물론 이유는 알아요. 이해합니다마는 정말 축복받는 대중의 인기와 박수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왜 결혼식을 공개 안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옛날에 결혼식 보면요. 이문세 씨 결혼식이나 보면 막 팬들이 와서 거의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어요.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지막 공개 결혼이요. 연정훈 한가인 씨 결혼식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은 유재석 씨가 사회를 봤거든요. 유재석 씨가 신랑 신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고요. 연정훈 씨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모가 야, 네 결혼식 갔는데 너희 둘을 못 보고 기자 엉덩이만 실컷 보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취재 열기가 뜨거우니까 걸어 들어가는데 얼굴에다 카메라를 계속 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진행이 안 되죠. 이후부터는 모두 비공개가 됐어요. 2013년 올 한 해 방송가 최고의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는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들의 순환 시대가 아닐 것 같아요. 프로포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그냥 알기로는 네. 뭐 마취 주사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시경을 할 때 맞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언제부터 이게 이제 금지 약물이 됐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건이요? 2011년부터 금지 약물이 됐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이 여자 연예인들의 이 프로포폴이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특히나 이승연, 박시연, 장민혜 이 세 여배우가 나란히 법정에서는 정말 이걸 진풍경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참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또 한 번 또 대중을 놀라게 했던 건 그 횟수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현영 씨는 처음에 뭐 42번이다 그래서 이제 벌금 약식 기소. 예, 약식 기소돼서 벌금만 받고 이제 끝났는데 뭐 이승현 씨가 166회다, 뭐, 예, 박시연 씨가 111회다. 또 장민희 씨는 처음에는 한 100여 차례로 알아졌었는데 나중에 또 400여 차례까지 늘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예,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고 또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을 화나게 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는 그거가 단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친인척 이름으로도 뭐 병원에 갔다든가 이런 것도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절대 의료 목적 외에 치료 목적 외에 어떤 투약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정황이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너무 상습적이고 예, 다량이어서 약간 거짓말까지 더 합해지면서 상황이 이렇게 더 커지지 않았나 11월 싶습니다. 25일 날 이제 9개월간 법정 공방이 길어졌거든요. 예. 지금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도 많이 법정에 와서 친언니 이름으로 투약을 받고 또 의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으로 했다. 이런 거짓말들이 많이 하고 이래가 계속 부인도 이래서 아주 오래 간 거거든요, 재판이. 오래 갔는데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가 났는데요. 8개월에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 2년 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애도 있고 실형을 내리기에 좀 과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승현 씨에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죠. 이승현 씨 그 무슨 토론에 출연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참 기구하네요. 꽤 오래전에 그 운전면허증 불법으로 불법 취득했다 해서 취득. 모든 방송 하차한 일 있죠.
김광수 선생님 말씀을 좀 더 보태면 또 한번 그 큰손 장영자 씨 아들이 뺑소니 사망 사건이 그 외국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차가 이승현 씨 소유차여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크게 또 언론을 또 지면을 또 장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계속 이승현 잊을만 하면 사건을 터지고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근데 이승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기에 성공을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됐지만 또 오뚜기처럼 계속 재기가 돼서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또 본인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애도 있잖아요. 그 이승현 씨나 박시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 굉장히 같아요. 열심히 사는 연예인이었잖아요. 동대문에서 그 옷 그 가게까지 가게도 하면서 하고, 네. 밤에 나가면 정말 맨 얼굴로 나와서 막 그 도소매 이런 거 장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비춰지면서 참 나름대로 스타지만 열심히 생활력 강하게 일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해보고는 다 칭찬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몇 번 만나봤지만 이렇게 소탈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격 따뜻하고 좋죠. 성격 예. 좋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일 사람들은 많이 예.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이렇게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 돌잔치도 예, 예.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했다 그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약품인데 그리고 중독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걸 이제 맞고 짧은 시간 30분 만에 거의 뭐 한 7, 8시간 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니까 자꾸 그거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프로포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마이클 마이클 잭슨이 잭슨.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프로포폴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다 하니까 다들 아 그거였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디 신체 부위에 간단한 수술을 했었는데 깨니까 몸이 날아갈 듯이 그냥 개운한 거예요. 그게 오래전의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거니 했다가 이 사건이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이후에 프로포폴 유명해지니까 아 내가 프로포폴을 맞았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처음 맞아가지고 약발이 되게 잘 들었나 그거 많고 굉장히 불쾌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 가진 아니, 체질이 제 있다고 얘기는 불쾌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있다고 제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마약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으려고 막 맞은 거예요. 그런데 횟수가 제한됐으니까 남의 이름도 도용하고 그렇지. 점점 수렁에 빠져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법률적으로 금지까지 되니 중단은 안 되고 계속돼 갖고 지금처럼 아주 이게 의사들의 정신과 탓도 의약품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시행령이나 마약류 관리법에 2012년인가 11년 말부터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홍보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안 기자님, 이 프로포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처음에 얘기 나온 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맨 처음에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예. 연예인들이 와서 많이 맞고 간다 그랬는데 그때 소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네. 프로포폴을 맞고 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추행을 당했다. 무슨 사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불거지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여자 연예인들이 갈 때 친구나 지인을 데리고 가 옆에서 지키게 있게 하고 이러면서 좀 말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2011년에 그 마약류를 분류될 때 연예인들이 너무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서둘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프로포폴이란 게 엄밀히 말해서 금단 증상은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고는 없어요. 중독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의존성은 굉장히 아, 강합니다. 의존성. 실제로 프로포폴을 이 2011년 이전에 맞았던 여자 연예인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왜 맞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배우들이 많아요. 왜 배우들이 맞냐는 거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촬영이 밤샘이에요. 그러면은 해 떨어졌을 때 해가 뜨고선 집에 들어와서 한 2시간 자고 나가야 되는데 잠이 절대 안 온대요. 근데 잠을 안 자고 현장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맞으면은 2-3시간은 너무 잘 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맞는다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그럼 활동 안 할 때는 왜 맞았냐 물어봤죠. 활동 안 하면은 내가 잊혀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맞고 또 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의존성이 생기는 근데 거죠. 의사 얘기로는요, 이게 의사들의 잘못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안 놔줬으면 못 맞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 의사는 사실 구속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뭐 지금 뭐 다 구속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그런 의사들의 잘못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소문에는 막 핵폭탄급 연예인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요즘 있더라고요. 포탈을 보니까 무슨 A 모 씨가 뭐 연루가 돼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떴거든요. 그 A 씨가 사실 지금 딱 A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인터넷에 뜨면은 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연관 검색어로도 뜨고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착한 이미지가 2명이에요. 그분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예. 그 2011년 지정되기 이전에 예. 좀 맞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들의 이름이 왜 나왔냐?
공판 과정에서 이 이승현 씨 등의 공판 과정에서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거든요. 의사의 입으로 통해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연루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검찰에선 공식적인 입장은 부인을 했어요. 그들을 소환 조사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검찰이 자기들이 풀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미리 단서를 주지 않거든요. 연예인들이 과거에 그 이제 대마초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었잖아요. 네. 이제 연예인들이 뭐 연예계 자체가 거의 붕괴가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파장이 컸는데 그때 이제 뭐 현역 기자였으니까 이 연예인들 그 대마초 관련한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그냥 호기심에서 남들이 한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경우에 자기가 이제 원래 부르고 싶은 정도 수준 이상으로 노래가 발휘가 되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막 이렇게 필링이 떠오르는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뭐 피로 회복 차원, 뭐 수면 부족을 채우기 위한 정도 수준 이런데 대마초 때랑 이것도 습관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대마초를 하는 이유하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 70년대 대마초 못지않게 네. 또 그 이전 왜 50년대, 60년대는 아편들 아편 그렇죠. 무척 많이 한 거죠. 50년대 나편, 70년대 대마초, 90년대 히로뽕이었었거든요. 네. 그거 지금 프로포폴 연예인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잘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대단히 화려한 직업이지만 인기에 대한 인기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또 굉장히 외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10대들부터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연예인 막 빨리빨리 데뷔시키는데 그게 꼭 좋지만 않은 것 같고 그런 어떤 연기나 또 외모를 가꾸고 또 춤추고 이런 재능보다는 어릴 때부터 이 소속사에서 또 인격도 함께 가르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